반갑습니다. 명리학 박사 송재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사업적인 부분을 얘기할까 해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걸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각자의 팔자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사주에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니까. 사주를 보면은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이 격이신 분들이에요. 정관격, 편관격이라고 하죠. 격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사업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업 철학 중에서 관이 격이신 분들이 왜 자영업에 적합하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이 격이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수동성이에요. 우리가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자영업자하고 직장인이 가장 다른 부분이 뭔가요? 바로 자영업자는 내 일하는 거예요. 남이 일을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누구한테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관이 격이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기보다는 남들이 만들어준 오더를 따라가는 데 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가만히 보면 저도 밥 먹으러 사무실 근처에 나가다 보면 장사가 잘 된 집과 안 된 집인데 장사가 안 된 집의 공통점이 손님이 안 오면 그날 큰일 난 건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신문만 보고 있고 인터넷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손님이 안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가 전단지도 돌리고 어떻게 이걸 해봐야 될까 고민해도 부족할 판에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게 자영업인데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이 관이 격이신 분들은 이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거, 수동성, 그런 부분에서 일단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 격이신 분들은 가장 약점이 임기응변에 약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관이 격이신 분들은 이 정형화된 틀에서 뭔가를 맞춰가는 건 딱딱 잘하는데 이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거죠. 직장생활 같으면은 그런 돌발 상황이 있어도 동료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지 누가 가르쳐주고 이걸 같이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영업, 특히 1인 자영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돌발 변수에서 융통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한식집을 하는데 제육볶음을 팔질 않아. 근데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왔어요. 근데 제육볶음을 해달래. 여기서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는 분들은 단가만 맞추면은 메뉴에 없어도 해주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가서 제육볶음을 사서 마진을 붙여서라도 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 손님 막 20명, 30명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관이 격이신 분들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죄송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걸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영업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예시를 요식업에 들긴 했는데 요식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랑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불리한 부분이 있죠. 바로 지킬 걸 다 지킨다. 이 관이 격이신 분들은 이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고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원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법이라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문제는 내 경쟁자들은 그걸 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한다는 건 사실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외줄차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죠. 근데 나는 관이 격이라 가지고 나는 지킬 거 다 지킨다? 내 경쟁자들을 지킬 거 다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그 사람이 있을까요? 밀려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출을 내고 잘 되신 분들이 있긴 한데 다른 요소를 다 빼고 대등하다고 봤을 때 당연히 나한테는 불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불리한 게 있어요. 관이 격이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 융통성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데서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덤이라든지 친절한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말 그대로 정량적으로만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심을 얻기도 어렵고 경쟁자에 대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손님한테 준 서비스 이런 것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냈으면 그만큼만 해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계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이 격이신 분들은 자영업, 그것도 요식업에서 되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관이 격이신 분들이 전혀 사업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굳이 하신다면 프랜차이즈라는 건 내가 직접 기획한 게 아니죠. 본사에서 만든 걸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거 참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독점 납품, 경쟁자가 없는, 특히 정부나 지자체 같은 데서 나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관이 격이신 분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관이 격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형 관료형 인간이기 때문에 자영업, 특히 개인 자영업에는 많이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직종을 바꾸고 자영업에 뛰어들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작정 뛰어들 게 아니라 과연 내 팔자가 사업에 적성이 있을까? 사업에 적성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있고 만약에 없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안 될까? 이런 걸 잘 판단하시고 자영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냐 아니냐는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